2016년 11월 7일 1시 49분 한밤중이다. 무엇을 보았을까? 맹렬하게 짖는 까미 소리. 나가봐야 늘 그렇듯 나뭇가지에 위에서 자던 새들의 뒤척임이거나 울 넘어 사는 조랑말들의 뒷발차는 소리에 놀란 정도일 것이다. 토끼나 윌라비는 까미의 투철한 영역 호수에 진즉 쫓겨났는데 혹 무엇 하나 허리 세워 건너오는 것이라도 있었을까. 제 밥값을 잘하고 있는 셈이다. 잠이 깬 김에 서재로 나왔다. 저물어 갈 초승달의 시린 목을 생각했다. 또 아까 읽다만 책의 기절도 연이어 생각하다 사람을 떠올린다. 아버지나 엄마에 연결된 과거 문제는 그만 생각하려고 한다. 할 일과 돌아볼 일이 산더미인데 가족 문제는 항상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머리와 가슴을 진동시키는 일은 언제나 의미가 있다. 반성이든 대항이든 봄이면 계곡을 흔들며 올라오던 거친 바람과 같이 감성을 통째로 들쑤신다. 머리와 가슴을 진동시키는 사람은 또 의미가 있다. 위로든 혹 희생이든 중록원에 쭉쭉 뻗어있던 장맛빛처럼 한 차례 정신을 뚫으며 지나간다. 나라가 온통 벌집이다. 발목들이 잡혀 경제나 민생이 다 묶여버렸다. 정치 구단들은 이빨이 다 빠져버렸나 제 자리값도 못한다. 분기탱천하다 핵심을 놓치지 말고 전공법을 선택해서 실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양비론자는 아니지만 지리멸멸한 야당도 신물이 난다. 한 사람에게 진실로 취하고 싶다. 우리 중에 누구 잔다르크는 안 계신가? 100년 후쯤 성녀가 되실 텐데. 자다 나와 꿈결인 듯 몇 자 적어보니 무능력이 더욱 확연하다. 2017년 2월 5일 봄 하고 부르니 여름꽃이 톡 떨어진다. 삼경쯤에 깨니 어깨에 한기가 든다. 밤중에는 지나간 시간들이 문 앞에 쌓여 있다고 한다. 낚싯대를 들이은 뉴카슬 방파제도 밤이슬을 맞고 있겠지. 전화 한 통 없네. 잠 없는 사람들 덕에 카톡이 가끔 울린다. 자장가 삼아 부르는 손가락 놀이. 하여 잠이 깼나도 노트를 친다. 사사로운 나의 귀퉁이를 벽돌 한 장 올리듯 글로 남겨놓고 싶은 것이다. 낮에 문학인들 모임에 들렸다가 저녁엔 송별회에 갔다. 오랜만에 만나 오랜만에 많이 웃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사랑과 우정을 떠나보내기도 해야 한다. 회자 정리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 결안엔 오해와 눈물, 용서도 있다. 그리움도 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부다. 떠나고 운둔하고 우여곡절로 갈라진 길에 나뉜 사람들. 나도 한때 침잠한 적이 있어 말을 아낀다. 다들 주름이 늘어가고 갈 길이 바쁜데 화해의 변곡점에서 서성거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세상이 시간과 숨바꼭질을 한다. 미안함이 없는가? 죄책감이 없는가를 물어가며 밤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자니 진공 속에 갇힌 기분이다. 이명이 낮게 울리는데 먼 데서는 잊어버린 기억들이 달려온다. 떠매어 떠나던 상여꽃이 만장 속에 피어 있었다. 17살에 들었던 구슬픈 상여소리. 외할머니는 삽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망자가 떠나는 길에 손녀딸에게 뭐라도 해코지를 할까봐. 그 환청과 날리듯 떠나가는 이른 봄의 상여꽃. 어쩌자고 이곳까지 왔다가 어떻게 구말리를 갈 것인가. 잘 가시오. 잘 가. 기우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만나는 얼굴마다 각자의 말로 드리워진 생애의 흔적들. 나도 조금씩 귀신병이 들어가나 보다. 봄이 오고 있으니 여름이 곧 지겠네.
저 신압으로 지는 백일홍 붉은 꽃잎파리처럼. (2018년 3월 26일) 지난 밤중에 지붕을 때리는 소리에 손가락을 멈추고 한참 소리를 들었다. 나는 왜 아름다운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아귀같이 몰려드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슬픔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다. 혹시 비가 술에 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에 취한 밤. 맘먹고 소리 지른다. 악몽 속에 방언을 말하고 희번덕거리는 눈빛으로 두어 번 쳐다보고 침이 괴게 흐르는 입으로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며 소화불량으로 배를 안고 뛰어가는 한밤중에 부부싸움 났나보다. 온갖 살림이 날아가는 소리. 천장이 무너지겠다. 지붕이 날아가겠다. 밤새 소리를 질러도 성이 차지 않는 초가을밤. 선병질에 걸린 검은 폭우다. 천장까지 두드리는 소리에 손가락이 가는 대로 마구 썼다. 그러고 나니 참았던 숨이 어깨 위까지 차오른다. 내가 참았던 것은 무엇이며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젠 써야 하는 때가 온 것일까. 어젯밤 폭우를 깜빡 지우는 월요일 아침 햇살과 바람. 검은 것을 통과한 기억이 때론 이렇게 말짱한 것이다. 바람 한 가닥마다 저들의 말들이 쓰여 있다.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놓고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가야 하는 심정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억울했나 보다. 내가 그때부터 알게 된 동해남부선 완행열차 부산역 앞을 배회하다 좀 기다리다 보면 어느 결에 기차에 올라타게 되고 어느 결에 송정리 바닷가를 지나 어느 시골 들판을 통과하고 있다 멀리도 못 가고 두어 시간 안팎에서 내린다. 늘 기장 넘어 지나 정도였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시골 어촌 마을 2월의 추위가 웅크리고 있는 낯선 동네. 사는 개도 지겨울 만한 한적함이지만 그런 구석으로 마음을 밀어넣다 보면 악착 같은 엄마도 무능력한 아버지도 주렁주렁 동생들도 그저 그러려니 받아들여지고 이제 시작하는 사춘기 발돋움에 어설픈 약속 하나를 붙잡고 돌아오는 것이다. 마른 풀들이 누런 어촌 동네 뒷산 중턱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억지로라도 생봄 속의 쌀쌀한 바람이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다.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아직도 어린 시절 속 덜 익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 그리고 신압으로 토한다. 나는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중. 이젠 바람을 맞서는 게 아니라 바람이 등을 좀 밀어주었으면 한다. 더하여 그때보단 좀 더 순해졌으면 한다. (4월 10일) 카르페 디엠에 관하여. 호라티우스. 서정시 1.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신이 우리를 위해 과연 무엇을 준비해 두었는지 묻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에. 그리고 바빌로니아 점술가들같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셈하지 말라. 무엇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라. 설사 그것이 천공의 신 주피터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시련의 겨울을 선사하든, 혹은 투스칸의 절벽에 장벽이 무너지고 그 순간이 우리 마지막 순간이 되든지 간에, 그대가 현명하다면 포도주는 오늘 채로 걸러라. 짧게만 한 이 인생에서 먼 희망은 접어야 하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우리를 시샘하여 멀리 흘러가 버리니 내일이면 늦으리. 현재를 잡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밀고 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던 아침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이불을 털고 가지런히 반으로 접고 베개를 세우고 유리문 건너편에 세워둔 선풍기를 켠다. 밤새 묵은 공기를 내보내는 나의 먼지 결벽증 탓이다. 먼지에 약한 내게 베푸는 아침의 선정인 셈이다. 커피를 내리고 찬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아침에 읽을 거리를 찾는다. 주로 어제 읽다만 책이지만 지난밤에 고인 우물을 퍼내기 위해 두레박을 내리는 것이다. 이 담에 손자라도 자고 가게 되면 아침의 평화는 서랍에 넣어둘 양이지만 나의 고단했던 여정의 노잣돈이 남은 셈으로 치고 아니 지복으로 삼고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내게 유일한 기둥이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쯤 되면 슬그머니 동무들 무리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고무신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를 털고 이마에 들러붙은 머리카락도 뒤로 넘긴다. 버스마다 한 무더기씩 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고개를 빼고 봤을 것이다. 아버지는 끈으로 묶은 몇 권의 만화책을 안겨주고 집으로 오는 동안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주며 하루 일을 고자질하듯 뱉어내는 딸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살아있는 나의 원고지이며 생의 초고였던 셈이다. 귀를 세워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손을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던 그것이 내 유년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허나 따뜻한 것을 기억함으로 존재의 불틀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제임스 에이지가 쓴 녹스빌 1915년 여름의 한 대목을 읽었다. 저녁을 먹고 남은 빛이 흥건한 들판으로 멜빵을 입은 아버지들과 별명을 부리며 달려나가는 동무들과 저녁 산책을 그리는 장면이다. 어머니들은 식탁을 치우고 다음날 아침거리를 장만해 놓고 흥건히 젖은 앞치맛자락에 남은 손에 물기를 닦으며 베란다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그대에게도 남아있는 유년의 그림들이다. 회고 정리나 추억의 그림자들이 흔한 진료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글을 쓰는 일로서는 묵은 것을 퍼내고 새로운 물기를 찾는 작업의 연장이라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난 시간과의 화해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내게 받았던 쌀쌀함과 냉정함을 이미 잊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린 아직 셈이 남아있다. 그것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눌러쓰고 있는 낡은 담요를 벗느냐 못 벗느냐는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노구의 어머니 시간 속에 숨어있다. 오늘을 현재답게 또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묶어놓은 제 과거를 푸는 일이다. 내일이면 늦겠지. 골똘히 생각하는 중이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4월 12일 어제 오후일이다. 급히 부르는 소리에 베란다로 나가보니 뒷산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집 주변이 온통 매캐함에 둘러싸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현듯 산불이구나 싶었다. 다급하게 옆집 마크에게 전화했다. 신호음만 들려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연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저게 뭐야 대신에 당황한 탓인지 말이 빙 둘러간다. 마지막에 무섭다로 맞췄다. 1분도 안 되어 젖은 머리에 반바지만 입은 채 허겁지겁 우리 집 울타리를 넘어온다. 샤워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다고 먼저 미안하다 하더니 카운슬에서 산불 방지용으로 거주지 주변을 일부러 태우는 중이라 한다. 프리벤트 와일드 파이어를 손에 써가며 열심히 뭐라고 길게 설명한다. 매년 있는 일인데도 주변이 온통 마른 나무라 미리 겁을 먹은 것이다. 놀랬다, 알았다, 고맙다니 손을 흔들며 다시 울타리를 넘어간다. 이웃 사촌이다.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개가 심히 짖는 날 혹시 해서 전화하면 매번 Don't worry, it's okay 라며 안심을 시킨다.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전기불이 나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불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 일어나 주섬주섬 초를 찾아 켜고 문이 잘 잠겼나 돌아보았다. 시계를 쳐다보니 아직 안 잘 것 같은 시간. 전화를 했다. 무슨 일로 불이 나갔냐, 언제 들어올 것 같냐 했더니 들어오는 길에 전봇대가 쓰러져 있던데 그걸 수리하는 중일 거라며 걱정 말고 잘 안다. 끊고 조금 있으니 핸드폰이 울린다. 혹시 무섭냐? 초는 켰냐? 이번엔 내가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자라 했다. 마음 한구석에 이미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참기름 같은 이웃사촌이다. 4월 23일. 할미가 되었다. 할미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를 가진 사람들은 머리에 관을 하나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의 자식을 세우는 잔치 자리의 감회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자식이 일궈놓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 그 가정 농사의 소출을 일부 공유하는 자리가 무척 평화롭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젊은 시절엔 돌반지가 대세였다. 그리고 잔치도 크게 했던 기억이 난다. 어르신들의 성화를 모른 척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행사 중에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친척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 덕분이 아닌가 한다. 제 아이의 첫 생일을 분주하게 챙기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의 오래된 돌반지를 꺼냈다. 32회 정도 간직했던 금가락지. 10서너 개 받았던 것 중에 이것 하나 간직했다. 시집간 딸이 한쪽 난소 제거 수술로 아이를 못 가질까봐 노심초사하시던 친정 부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들고 오신 아이의 첫 생일 반지. 엄마는 푸른 그늘이 드리워진 미소를 거두면서 눈빛에는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지금껏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제는 74억을 넘었다는 금세기 세계 총인구 중에 한 명인 수호의 첫 생일이다. 한 해 동안 잘 자라서 똘망똘망 걷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희망을 던져주었다. 생명이란 그런 것이다. 누구나 쉽게 태아를 잉태하기도 하지만 수천만 원을 들여 애써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도 있다. 화가 나서 절망하고 비관해서 쉽게 목숨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사회적 뉴스를 종종 듣긴 해도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 생명이 자라는 것을 눈 돌릴 새 없이 지켜보며 보호하는 성스러운 노역도 있다. 금반지 하나로 이어가는 계보, 새삼 자랑할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지만 지난밤 나와 우리 소 에미는 세상이 부럽지 않은 흐뭇한 끈을 양쪽으로 서로 잡았다. 이젠 부모님 소원이 담긴 반지를 수호를 잘 지켜줄 사람에게 보내기로 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짐을 말없이 끌고 오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신 윗대나 지금도 그 등짐을 어른이라는 자리로 꿋꿋하게 이끌고 온 공덕이 길게 이어지기를 조용히 소원해 본다. 4월 28일. 아침에 눈을 뜨면 혼자일 때가 많다. 이 방 저 방 빈방을 지키는 옛 물건들. 비 오는지 밖이 어둡다. 무거운 커튼을 제치고 소리라도 듣고 싶어 CD를 집어넣었다. 빗방울이다. 쇼팽의 전주곡. 톡톡 떨어지는 빗소리를 크게 틀었다. 가을이야, 한번 놀러와. 그 한마디에 다녀간 옛날의 벗. 여전히 목단 한 송이다.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 말할 때마다 오므렸다 펴는 작은 입술. 늙지 않을 것 같은 그녀도 어느새 식구를 거느렸다. 눈 밑에 보이는 몇 줄 수심.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먼 산 이야기만 했다. 동업하다 거둔 일, 시부모님의 건강. 그러다 점차 속내를 꺼낸다. 나는 안다.
그니가 집안 이야기를 꺼내려면 몇 번의 침을 삼켜야 하는지, 꽉 찬 석류를 쪼개듯 알알이 떨어지는 석류 아래 아픔과 고통, 제 몫을 다하기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운지를 말할 때는 눈에서 몇 알이 반짝이며 굴렀다. 해가 슬피 누울 때쯤 되어 일어났다. 조심히 가라고 손 흔들어 보냈지만 그니가 남기고 간 잔상이 깊다. 오래 갈 것 같다. 기껏 위로한다고 건넨 말은 글을 써서 남기라 했다. 나를 위해서, 또 무심한 세월을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자신조차 속절없이 지어질 기억을 위해서. 마침 펼친 페이지에 보내주고 싶은 몇 구절이 있다. 손바닥만한 자기 고백서 같다. 누가 모르겠는가.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겪는 그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모두가 알면서도 그때는 모르는 채 했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쓰지 못한 그것을 이렇게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우리 글로 써서 남겼다. 그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제 와서 쉽게 말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는가. 김강규 시인의 그때는 전문이다. 독일에 체류할 때 쓴 게 아닌가 짐작해본다. 우리는 우리말로 이야기하고 우리 글로 써서 남기자. 바다 건너 먼 나라에 와 내 나라인 척, 우리 문화인 척 뭉숭거리며 상처를 덮어버리지는 말자. 그러기엔 얼마나 또 아픈가. 5월 4일. 우는 것도 사는 것이다. 윤희경. 나무들의 정맥을 보았다. 여름 내 산소를 뿜었으니 골수가 피었겠다. 뿌리가 위태로운 척박한 동네. 태평양 어디선가 몰아주는 바람을 기다리는 중. 붉은색도 푸른색도 아니다. 숲 그늘 속에 간간히 허술한 쉬 부러지고 작은 바람에 토라진다. 봄이나 가을 한 차례 숲은 뒤집어진다. 그날이면 어느 절간 근처 버섯 따다 주던 아이를 잃고 미쳤다는 그녀처럼 온통 옷을 벗고 춤을 춘다. 며칠이고 울어대다 제풀에 꺾이는 그땐 잠시 정신이 돌아온 얼굴. 바람의 정액을 흠씬 빨아들인 숲. 며칠을 졸라 바뀌는 뽀얀 피부. 웃음이 흐른다. 반짝거린다. 나무들이 살아가는 방법. 옷을 다 벗고 구석구석 때를 밀고 원하면 피라도 바꿔보는. 너도 나도 한 곳에 박힌 짐승들. 바람 불 때 왕창 벗어보라. 차선도 아름답지 않는가. 습작의 시절. 말 없음는 파묵할래다. 동그란 돌 웅덩이마다 가득 담겼다 넘치던 말. 목에 걸린 것은 하얀 석회가 아니라 몇 번씩 하늘을 보며 뱉어놓은 한숨. 주변을 오래 거닐다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도 동그랗게 고인 없는 말이다. 말 없음에 여러 문장이 걸려있다. 안개가 뜰에 가득한 아침 7시. 허기진 몇 마리 목이 앵앵대던 마른 매미 껍질 어둠에 으스러지는 유리창에 부딪힌 무모한 나방들. 입 다문 잠에 이불깃 스치던 소리. 눈썹 젖은 그대의 포충망난 밤의 행적. 그리 언젠가 목소리를 내리 발뿌리에 이리저리 채이다 그저 앓는 소리를 내도 폐허를 걷다 바람을 길어 품어안듯 꿈틀거리는 물이 웅덩이에 고여 넘치듯 곧
뚫고 나오는 빛이 보이리. 침묵이 그를 밀고 가도록 두고 시간이 좀 외로우면 어떠리. 5월 10일. 꽉 찬 가을이다. 탈색된 나뭇잎들 다투어 떨어지고 건들 바람에 머릿결이 가벼워진다. 멀리서 책 소포나 아니 편지 한 장이라도 기다려지는 건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일까. 어제 오후엔 도서관을 갔다. 시골 도서관이라 늘 조용하고 사서들은 다정하다. 이미 나서 도착하자마자 애들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다 우연히 들린 도서관. 그런 도서관이 거의 동네마다 있다는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꽉 찼을까. 읽지도 못할 서가의 책들이었지만 돈보다 더 반가웠다. 이민의 불안감에 큰 위로를 받은 셈이다. 2주 전에 빌린 비디오 5개를 반납하고 다시 7개를 골랐다. 리스본의 야간 열차를 다시 뽑았다. 연습삼아 서브 타이틀을 읽으면서 보는 재미가 솔솔하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랑 이야기이거나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여정을 그린 것들이다. 가을 탓이다. 다시 사랑을 일으켜 세워볼 거나 밥맛도 나고 사람이 고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가을 탓이다. (5월 21일) 씨앗. 윤희경. 풍천에서 살다 오면 풍천댁, 바깥 양반은 풍천아재라 부르겠지. 한들에서 시집오면 한들댁, 키가 큰 한들아재, 우리 때는 모조리 대평아재라 불렀지. 한들도 좋은데 집안 유생들 입김이지. 아들 없이 딸내만 내리 셋을 두었지. 얼굴 고운 아줌매는 일본에서 태어나 시집왔으니 일본댁인데 술도갓집 다복한 맞으셨는데 아무도 그 이름 불러주지 않았지. 호족에도 못 올라간 대평어른 둘째 여자. 아들, 딸 7을 낳고도 태코가 없이 애들 이름으로 불리다 막내딸 3살 때 일찍도 가셨지. 두 나라를 펼쳐놓고 오고 가신 태평하신 대평어른. 조센징 소리 듣기 싫어 면피를 꾀했다는 얄궂은 변명. 한들댁 새 따님 줄인사랑 던지는 돌자갈 소리에 일본댁 남매들 엄마 없이 돌돌 뭉쳐 핏빛 멍을 새겼지. 하늘 가서 요요요 사랑을 어찌 보았을꼬. 명부 없이 살게 하곤 요요요 뭐라고 불렀을꼬. 지금도 그 두 나라 첫째 둘째 있을까. 도무지 그릇되는 소식이 없네. 몸이 쓰러지면 경계도 없는가. 나이 들어 준 자매 부시럭대던 대평어르신 사랑은 제대로 하셨는지. 유물로 남긴 낡은 수첩 안쪽에 어린 색시 일본댁 얼굴. 닳고 줄이 쩍쩍간 쪼가리 같아도 평생 고운 한 사람. 5월 28일. 침대 발치에 동쪽 창문이 있다. 눈을 찌르는 햇살을 미리 블라인더로 가리고 잔다. 일어나서 저것을 먼저 위로 잡아 올리면 떠오르는 햇살 속에 선명하게 더 저물어가는 가을가 맞닥뜨린다. 시드니 5월이 몹시 저물고 있다. 가을이 저런 모습으로 떠나고 있다. 두 그루 나무가 앞다투어 몸을 빼는 중이다. 지난주만 해도 클림트에 화려한 치맛자락을 걸쳐 입었더니 그 속이 궁금하더니 투명한 마른 뼈들이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창가에서 뼈에 붙어있는 기억의 낯장들과 눈을 맞추었다. 엄마도 나도 가을이면 몸이 보이는 건데
지난 삶이 저렇게 드러나는데. 이미 저문 엄마와 저물어가는 나와 쫓아오는 딸의 다양한 알레고리가 가을이라는 통로를 거친다. 우린 서로에게 거울이고 회초리인 셈이다. 노트북 자판 옆에 붙여놓은 한 장의 붉은 할 일. 아침이면 뭘 하고, 이번 달에 뭐 하고, 이번 계절, 내년 할 일을 간단하게 써놓은 소리 없는 종소리들. 노트북을 열 때마다 아차하지만 나의 남은 날이 오늘 하루라면 누군가 또 저 일을 이어서 하겠지. 엄마의 낙엽이 내 발등을 덮듯이. 난 오늘도 화를 내면서 살겠다. 실수하면서 살겠다. 모자람을 드러내고 앙탈을 부리며 열심히 먹고 비난을 하면서 내 잎사귀들을 물들이고 나약하게 만들어 가을을 준비하겠다. 저리 살아선 안 된다는 말거리들을 만들어줘야지. 낯장의 내가 그렇게라도 기억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발등을 덮어줘야지. 자꾸만 말을 건네는 저 뼈들. 따뜻하게 덮어주고 싶다. 수호야, 내 살냄새가 그립구나. 6월 8일. 도서관이 있다는 건. 도서관에 오는 길 시리게 푸르지. 마음에 공기를 주입해 열기구 타고 올라가듯 K선생 상화 퇴근길 맞이하러 가는 자전거 길처럼 기대에 부푼 눈 푸른색이 되는 거지. 도서관에 오는 길 슬프기도 하지. 무거운 몸 제살 깎을 때도 오니까. 마지막에 눈물 자국 남기고 떠나신 혈관 막힌 아버지 가볍게 뚫어 올리는 길이지. 도서관에 오는 길 가끔 비장하지. 정경화가 나이 70에 실수하고 싶다는 걸 부러워하는 친구들 글에 몸으로 댓글 다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법 찾고 싶어서. 오늘도 숨 한 번 쉬는 사이 달려오는 길 울고 싶은 수치스런 두려움 따윈 이 남자 같은 도서관에 파묻고 싶은 거지. 몸이 춥고 마음이 헐거워도 달려오고 싶은 곳. 다행이지. 고맙지. 변함없는 사람 하나 오래 버텨주는 거. 6월 15일. 목포 하나는 얼마나 멀까. 맛집 소개로 침샘이 고이는 걸 들을 수 있을까. 작년에 본 서울숲 수수꽃다리는 나를 얼마나 기억할까. 떨어진 꽃가루로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저녁상을 물리고 책상으로 돌아오다 다시 가는 시간까지 얼마만큼 가벼워져서 가는지를 생각해보니 거리라는 것이 무릇 보는 것이나 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되며 안을 수도 있는 것을 금세 알았다. 멀리 있는 청노루가 뛰어오는 것도 시간이나 날짜들이 아니라 마음이란 것을 금세 알았다. (6월 29일) 핸드인 핸드. 아침바람 들어오는 부엌 창문 통해 마당에 빈 나무 바라보는 일, 원고지 빈칸을 바라보는 일과 같다. 지나가는 남자의 굽은 등도 그러했다. 쓸만한 나무에 손바닥만한 새 나라와 가지를 흔드는 것이나 집을 지을 만한 남자, 품에 맞는 여자를 만나 부산하게 두 팔 안을 일구는 일. 마침내 빈 종이에 점 하나 찍는 일이다. 소탈한 집을 일구고 문패 하나 내거는 일이 만만치 않아 숲에 가면 새집 없는 나무가 그리 많고 돌아앉은 빈 등이
신문 귀퉁이를 매일 채운다. 새야, 내가 날아가 어느 나무든 쓸어안고 여자여, 당신이 어느 빈 등을 껴안아 한 칸 집을 짓자고 하면 안 되나. 돌아갈 나라 없어 떠도는 이가 수만이다. 우리의 통 속은 갈수록 허기지고 속이 비어 외쪽 나무창을 열 때마다 드르륵 요란하다. (7월 19일) 목련이 피었다. 사람이 피었다. 7월을 두 해나 비우고 낯선 동네 여러 곳을 헤매다 왔다. 이제야 원 없이 피고 진다. 꽃은 도시에도 지천에 있지만 날 보고 웃던 꽃 기억이 없다. 사는 일이 맘대로 되긴 하던가. 달빛 아래 흰 꽃을 그리워했으나 사람이 필 거라 견뎌온 시간들, 부질없던 그 시간이 올해는 한양 피어 차로 마시고 향기로 마신다. 옆집에도 나눠주며 기쁨을 누린다. 돌아올 수 있는 집, 비바람을 견디고 오래 피었으면 두 해 동안 부실했던 가지를 듣고 기어이 고운 기다리면 되는 것을 그때는 어두워서 알 수 없었다. (7월 20일) 좀 전에 두 시인의 짧은 글을 읽었다. 이 두 분은 나를 절친으로 여기지 않지만 난 그분들의 글을 절친 이상으로 애독한다. 한 분은 부산 해강고 출신의 이사나 시인의 글이고 한 분은 문학의 그늘 아래 적지 않은 수혜를 받고 있는 장석주 시인의 글이다. 장 시인의 수필은 가끔 내게 마중물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글감이 모호하면 페이스북을 뒤적거린다. 같은 날 아침 같은 태양 아래 누군가는 꼭 절치부심, 옥을 깎아내는 듯한 글을 써내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친구가 사과 먹는 꿈을 꿨다고 문자가 왔다. 해서 해몽을 보니 좋은 꿈이다. 나는 오늘 발견한 글로 사과 꿈을 꾼 셈 치려고 한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결기의 순간 작가는 비로소 강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말에 입술을 앙 다물었다. 또 세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의 피암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말에 큰 울림을 받았다. 덧붙여 우정과 사랑, 자아의 충만감, 영혼의 성장, 가족과의 친밀한 소통,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의 성과와 원만한 관계 따위와 밀접한 그 무엇이다 해서 세계 속에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보였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구다.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각자 이것을 통과하는 거친 시절이 있는가 하면 안착의 계절이 온다고 생각한다. 행복이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인식할 때가 아닐까.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불가능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순간 신락 같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불어 소통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눈빛을 조금 낮추며 밖을 내다보니 늦은 아침이다. 커피를 아직 못 마셨다. 한 문장 썼으니 마셔도 좋을 듯. 아닌가? (8월 3일) 우리는 한 마리의 알바트로스. 갑자기 알바트로스가 생각났어요. 큰 바람이 불어야 바다 위를 나는. 위길 동안 한 번의 날개짓 없이도 날 수 있고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새. 동양에선 신천옹이라 불렀대요. 하늘을 믿고 사는 노인네라는. 그러나 땅에서는 3미터의 날개 때문에 뒤뚱거리고 날렵하지 못해 쉽게 잡히는 바람에 바보새라 불리죠.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감추어진 숨은 힘은 있는 거죠. 바람이 불면 하늘의 힘을 믿고 나는 용감한 새처럼. 글래놀이에서 윤희경.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